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트위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검색할 때는 조던 HD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땡큐.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 이제 A매치 주간에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늘은 약간 칼럼 형식의 좀 장문의 기사들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신다면 알아두시면 아주 쏠쏠한 정보, 그리고 이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뒷얘기죠, 뒷얘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뒷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뒷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최근 말이 많은 진짜 일리업서님 후원 2,000원 조던. 조합 파타유하 물결표 축구 뉴스 좋아. 진짜럽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이거 왜 안 나왔죠? 화면에. 왜 안 나왔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최근 말이 많은 EPL VAR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한 주주들의 미팅이 있었고 VAR의 실행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프리미어리그는 PGMOL, 이 PGMOL이 뭔가 좀 찾아보니까 프로페셔널 게임 매치 오피셜 리미티드 이 약자라고 해요. 이 두 곳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이제 VAR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처리 과정의 속도를 더 높이고 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고자 VAR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말이 나온 거죠. 니들 그렇게 할 거면 VAR 왜 하냐?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VAR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성명서의 첫 번째 챕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속도와 일관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VAR은 진행 중인 프로세스이며 여러 중요한 경기 속 오류들을 정정했지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속도와 일관성이 우선순위라 설명하고 있고 기술과 프로토콜에 대한 더 이제 이런 경험적인 문제가 쌓일 수도 있고 그걸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VAR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중 토론 영역을 좁히기 위해서 주관적 결정들에 대한 명백한 테스트가 재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챕터는 팬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IFAB, 이 IFAB는 국제축구평의회라는 곳인데 이 국제축구평의회가 하는 일이 축구 규정과 경기 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제평의회 프로토콜과 함께 일하면서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경기장에 있는 팬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VAR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떤 거를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팬들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현재는 뭐 저렇게 체킹골 아니면 체킹 페널티, 그러니까 이 페널티킥이 맞는지에 대한 경기를 보고 이 화면을 보고 있다. 이 골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간단한 문구에 나오는 건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체킹골, 체킹 페널티, 뭐 페널티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현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좀 더 팬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페널티 확인 중, 뭐 핸드볼 여부라고 하면은 체킹 페널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시블 핸드볼 이렇게 같은 문구도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부분 팬들이 이제 그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구로나마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채팅이 없어? 마! 불금에 뭐 하나 지금? 야구 보나? 야, 아무튼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향상은 2019년 12월 중에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12월 중에 뭐 확정된, 그러니까 이 어떤 12월 며칠부터 하겠다 아니라 12월 중에 시행될 것만 지금 결정해 놓은 상태래요. 다음은 이제 심판 리뷰 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심판 리뷰 지역의 사용에 대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고, 보지 못한 사고를 제공하거나 심판의 예측 범위 밖의 VAR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프리미어리그 축구 템포를 보장하는 것들은 스피드인데, 이런 스피드에 관련된 것들은 클럽의 아주 중요 포커스죠. 자기 팀을 운영하는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재미의 문제, 팬들의 관심의 문제, 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VAR의 최소한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축구의 템포를 지속시키면서 경기 중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강하게 그들의 서포터들의 관점을 대표했고, 그 다음에 VAR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VAR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드렸고, 팬들과 다른 관련 주주들에게 VAR을 어떻게 적용해야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팬들에게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VAR에 대한 마지막 챕터인데, 정확성의 향상. VAR의 소개가 경기 핵심 사건들을 둘러싼 심판들의 정확성의 향상임을 강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AR을 하는 게 심판들의 이제 오신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것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정확성의 향상, 이 이야기인데, 지난 심판들은 VAR 없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 VAR 없이 82%의 정확성을 가졌으며, VAR과 함께한 올 시즌은 정확성이 91%로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숫자적인 부분은 이렇게 올랐을지 몰라도, 일단은 팬들이 느끼는 뭐랄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VAR 정확성을 향상시킬 거라 하는데, 뭐 누누이 말하지만 이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VAR을 하면서 욕먹는 거는, 자기들은 이 시간 단축, 그리고 속도, 이 축구 템포를 끊게 하기 싫어서 이제 VAR에서 보는 영상 화면의 정보를 믿고 주심이 그걸 들으면 그냥 그것을 판정을 내리는데, 요게 잘 모르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어느 한 주심이 배정을 받으면 그 주심이 책임을 지고 영상을 보던, 자신 눈으로 보던 그 사람 당사자가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정을 내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우리 옛날에 축구라며 항상 감독 때 했던 말들이, 이 심판의 성향은 뭐 카드가 잘 안 나오니까 뭐 반칙 같은 거를 적절히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반칙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VAR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판 따로,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만 보는 심판 따로, 이거는 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축구를 본 사람이라 VAR 도입을 찬성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금 어느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VAR 하면서 오히려 다친 선수가 더 많이 나오고, 오히려 안 좋은 사고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관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잠깐 쉬고 있는 이 A매치 주간에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가 잠깐 VAR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 팬들이 어떤 걸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다음은 요게 재밌는 겁니다. 요게
오늘의 또 꿀잼 중에 오늘은 사실 다 재밌는 꿈꾸는 뉴스예요. 마음으로님 쿠키 20개 조던. 조던님 EPL 심판하고 라리가 심판하고 어디가 더 문제가 많나요? 라리가죠. 라리가는 문제가 거의 뭐 EPL은 지금 좀 뜯어 고치면 그래도 뜯어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근데 라리가는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고, 프리미어 리그는 그래도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좀 고치고 하면은 얘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신뢰도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디 애슬리틱의 온스테인. 현 아스날 내부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는데, 아스날의 소식은 곧 온스테인이 오피셜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그냥 오피셜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온스테인은 엄청 유명하고. 디 애슬리틱의 정보에 따르면 아스날은 자카의 주장직을 박탈하고 이를 오바메양에게 준 것에 대해서 아스날 이 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었다고 합니다. 아스날 서포터들 사이에서 자카에 대한 인기는 언제나 여러 의견이 뒤섞여 있었지만, 자카는 적어도 선수와 이 스태프들에게는 아주 매우 좋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팬들에게는 저 쓰레기라고 표현이 됐을지 몰라도 이 팬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팬들이란다, 팀 안에서는 이 평가가 아주 좋았던 자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카 그때 퇴장당했을 때 뭐 토레이라나 다른 선수들이 좀 베이링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충격을 받고 위로를 해줬던 바로 그런 모습들도 이러한 뭐 평가가 아니었을까. 네. 따라서 내부에서 이 몇몇은 지난달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교체 상황에서 발생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카가 감독과 그리고 팀의 사정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몇몇은 그 사건 직후 자카는 경기장을 즉각적으로 떠나버렸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상황을 동료들에게 사과조차 거절했기 때문에 자카의 행동 때문에 이 선수단 내에서도 이 자카에 대한 존중심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자카를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선수는 쟤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굳이 왜 저런 상황을 만들어? 라고 또 다른 선수들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뉴스 할 때는 웬만하면 다른 거 라이브 중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또 이게 내일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올라가신 분들은 이게 채팅을 보다가 되게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 뉴스에 관한 얘기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게다가 이 11월 2일에 자카는 팀 동료와 격렬한 말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고 온스테인이 이번에 처음 알린 소식입니다. 그 동료가 누군지도 끝내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팀 내에서 아주 격렬하게 퍽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좀 아무튼 크게 한바탕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끝나고 나서의 이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작가는 그에 대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한편 에미리가 자카를 주장으로 선임했을 때 그 당시에는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반면에, 이번에 자카 주장직을 박탈시키면서 오바메양을 새 주장으로 선임한다라는 발표에서는 그런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 선수단 중에 대부분이 오바메양이 새로운 주장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에메리가 컨퍼런스에서 컨펌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소식을 듣고 알았다고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좀
저는 뭐 기존의 그 선수들이 그냥 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선수들은 먼저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튼간에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카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공적인 압박보다 이캉레캉님 쿠키 10개 조던. 북런던 녹아요. 토트넘도 녹나요? 근데 북런던이 녹는 것도 맞고 토트넘도 녹는 거 맞는데 토트넘은 거의 녹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뭐랄까 공중분해? 공중분해 아니 공중분해? 네. 뭐 상황이 그렇지. 아무튼 뭐 어쨌든 이 자카 행동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공적인 압박보다 실제로 그의 주장이 박탈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카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카가 뭐 주장, 완장 던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카가 사과하고 하면 되지만 자카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뭐 사과도 없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박탈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온스테인은 만약 그가 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면 굳이 에메리가 그의 주장직을 박탈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유지를 시켰을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카의 그 후속적인 대처가 너무 미흡했고 불성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바메양은 아스날 팬들에게 팬튜브로 더 유명한 유튜브 채널 AFTV 이게 보니까 AF가 아스날 팬 약자인 것 같아요. TV는 뭐 TV고 이 채널은 이제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넘는 메가 채널인데 하지만 이 채널의 그리고 운영자와의 그리고 오바메양 간의 친목 관계가 있대요. 어디든 이 친목이 문제입니다. 친목이. 네. 친목이. 이 친목 관계 때문에 클럽 내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FTV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은 축구를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이 흑인 운영자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빡빡이에다가 되게 유명해요. 네. 근데 그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오늘 뭐 왜 이런 경기 한 것 같으면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걸 거 아니에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 퍽 누구 내 퍽 하면서 다 퍽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과 없이 보내버려요. 영상에. 그리고 뭐 선수들의 뭐랄까 좀 안 좋은 얘기도 그냥 여과 없이 다 내보내기 때문에 선수들도 할 거 없으면 사실 유튜브 챙겨보고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너무 노골적인 대화 내용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선수들은 그런 채널을 별로 좋아하진 않죠. 뭐 그렇다고 항상 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사람이라면 좋은 충고도 너무 이제 말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약간 포장도 해주고 우회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말해버리니까 다이렉트로 말해버리니까 선수들도 그 채널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이 채널 되게 별로다. 안 보고 싶다. 이런 채널이 오히려 이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채널의 운영자랑 오바메양이랑 친목 관계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 친목 관계 때문에 클럽 내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주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클럽 내 대다수 사람들은 AFTV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팀과 특정 선수에 대한 부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 예전에 말했었죠. 오바메양이 AFTV의 게시물 중 몇 개를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른 것이 일부 팀 동료나 스태프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채널에 대한 거부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거를 뭐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쿨하게 넘긴 선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좀 그 채널에 대한 이제 약간 반발심이 있는데 오바메양이 그 채널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것은 이 AFTV와 오바메양 간에 나름 뭐 유대 관계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오바메양이 주장이 됐으니까 그게 또 눈꼴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명백히 오바메양은 AFTV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운영자와의 교류를 중지할 것을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까지 받을 정도면
누가 봐도 이 유튜브 채널은 아스날에서 아스날 팬튜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인정받기 힘든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바메양이 그를 비롯한 몇몇 서포터들을 귀빈석에 초대해 경기를 보게 한 것도 좀 불만이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고, 다른 주요 선수들과 함께 위치한 이 귀빈석은 뭐 팀 내 보통 선수들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지인들이 와서, 정말 가족이나 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귀빈석인데, 그런 귀빈석을 AFTV와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팀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다른 선수들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게 오바메양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 다른 주요 이 선수들이 또 이런 거에 불만이 또 되었다라고 해요. 네. 오바메양의 계약에 관해서, 그러니까 재계약에 관해서는 클럽은 오바메양과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선수 측은 과연 다음 시즌에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결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선수가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가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스날도 뭐 그런 거죠. 결국에 오바메양급의 선수를 잡으려거든. 오바메양 눈이 말하지만 분데스리가 득점왕 먹은 선수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만 먹었던 선수예요. 양대 리그에서 득점만 먹는다라는 거, 상당히 진짜 그만한 공격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챔스를 나가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거는 사실 오바메양한테 뭐라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오바메양도 사람이고 더 좋은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수준을 가진 팀에서 뛰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욕심은 다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이 지금 오바메양의 재계약 상황은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다. 결국은 챔스를 만약에 일찌감치 확정을 짓는다면 일찌감치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못한다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뭐 더 큰 주급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든지 뭔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는. 여튼간에 이렇게 또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아스날 내부 소식,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팬들의 요청이 워낙에 많았고, 온스테인이 한번 시원하게 썰을 한번 푼 것 같아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뭐 오바메양의 재계약, 자카의 박탈 이유, 주장 박탈 이유, 그다음에 오바메양의 주장 선임 이유, 그 오바메양의 주장 선임이 되면서 팀 내 분위기, 그 에메리에 관련된 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북런던 중에 아스날 살살 녹죠. 다음은 그 영국 익스프레스에서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할 수 있는 20명을 발표했습니다. 20위부터 1위까지 발표한 거고, 이 매체에서는 1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적 20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으며 1점부터 5점까지인데 5점에 가까울수록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20위는 제이든 산초. 제이든 산초는 2.8점. 그러니까 이 중박 정도. 반반이다. 네. 반보다 조금 위에라고 할 수 있겠죠. 2.8점이니까. 도르트문트에서 맨유로의 이적. 뭐 이게 뭐 일단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위가 자카리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수 있다. 자카리아가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8위가 토요비 알더웨이럴트가 2.8점. 토트넘에서 유벤투스로 갈 수 있다. 네. 뭐 이거는 선수도 더 높은 팀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뭐 남은 계약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름 이건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토트넘 팬들은 윈이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17위가 로렌스 생클랜드인데, 이 선수는 이제 던디 유나이티드에서 셀틱으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리그의 던디에서 셀틱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선수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름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6위가 도니엘 마렌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2.8점입니다. 다만 이 선수는 PSV 아인토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다라는 링크인데, 제가 요게 좀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와의 링크 때문에 내가 좀 알아보니까 공격수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현재 20살입니다. 아인토벤에서 10경기 출장, 현재 10골을 넣고 있으며 네덜란드 리그 현재 득점 1위입니다. 20살 선수가 득점 1위예요. 물론 그러겠죠. 사람들이 네덜란드 리그 믿지 않는다. 하지만
20살의 선수가 이렇게 뭐랄까 팡 터지는 사례를 그래도 뭐 일단 아직은 이제 시즌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경기당 한 골이니까. 그리고 뭐 좀 전에 류중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진짜리 업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SV에서 아인토벤으로 갔던 선수가 있었죠. 아펠라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펠라이 뭐 너무 잠깐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아인토벤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선수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선수 살펴보니까 양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인포형 스타일의 공격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흥민 같이 양쪽 윙도 다 쓸 수 있고 톱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주발은 오른발잡이, 완전 오른발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스 안에서 왼발로 뭐 패스를 한다든가 슛도 거의 없어요. 거의 오른발잡이. 다 그냥 패스건 슛이건 모든 건 다 박스 안에서건 바깥에건 다 오른발로만 거의 차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존도가 좀 높은데 어차피 네덜란드 스타일이 그렇지 뭐. 반페르시아나 로벤 봐봐요. 그러니까 한쪽 발이 별로면 아예 안 써. 얘네 약간 그렇게 키우나? 아예 안 쓰고 한쪽 발을 그냥 완전 강으로 쫙 그냥 쫙. 속도 좋습니다. 속도 좋고 이 선수 보니까 손흥민이랑 비슷한 게 손흥민이 좋아하는 개인기 중에 하나가 등지고 있다가 그 볼을 컨트롤해서 돌아가서 치고 나가던가 아니면은 그 옛날 우리가 지성턴이라는 등지고 있다가 공이 흘러가면 그대로 들어가던가 이런 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속도는 필요한데 이 선수가 속도 가지고 있어요. 흑인 선수예요. 네. 근데 아직 뭐랄까 몸의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빅 리그에 가서 꾸준하게 풀 시즌을 뭐 그 좋은 폼으로 뛸 수 있을까의 밸런스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 뭐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지만 이 선수 또 재밌는 걸 찾았는데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하고 한 거는 아스날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아인토벤을 갔는데 아인토벤에 이번 터진 거예요. 완전 터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면은 크로스도 괜찮은데 시야가 일단 좋으니까 조금 경기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야는 사실상 우리가 항상 그 좋은 선수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선수가 와 어떻게 저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뒤에서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시야는 내가 보기에는 시야는 본인이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 손흥민 아버지가 웅정 시니어가 웅정 주니어가 항상 그랬죠. 항상 주변을 보라고. 항상 주변적으로.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런 애들은 뭐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계속 자기가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자기 볼도 잘 지키고 패스를 줄 수 있는 이 광역대, 이 눈에 뭐랄까 이 옆에가 쫙 트여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진짜. 이런 거는 사실 천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선수의 되게 좋은 장점이죠. 보면은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선수 이름이 돈옐 마렌인데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약간 제가 손흥민이랑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를 아실 거예요. 약간 진짜 좀 비슷해요. 그 약간 유형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때 스타일. 그러니까 손흥민이 약간 벌크업까지는 아니지만 손흥민도 이제 몸을 좀 키우면서 좀가 뭔가 지키는 힘, 그 다음에 유지하는 힘을 좀 많이 길렀잖아요. 그런 걸 조금 기본적인 흑인 선수의 탄력도 있지만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축구하는 거 보면은 좀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재밌는 스타일. 그래서 한번 이 선수가 지금 그 바르셀로나 현재 아인토벤에서 뛰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와 링크가 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조금 더 눈을 낮춘다면 지금 이 어린 자원 20살이니까 어린 자원을 키우고 좀 팀을 리빌딩을 좀 일찌감치 하려는 팀들은 눈독을 들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위가 지루입니다. 지루는 2.9점. 15위고 첼시에서 리옹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뭐 지루는 첼시에서 리옹도 갈 수 있고 현재 첼시에서 저기 어디야 인터밀란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토마스 밀러가 14위에 있는데 미넨에서 인터밀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밀러는 굳이 뭐 만약에 미넨을 떠나게 된다면 잘 모르겠어요. 다른 팀으로 가도 독일 내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은퇴나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까? 밀러는 어떻게든 쓰려고 하겠지 그 팀에서. 그 바날이 끌어올려 쓴 선수잖아요. 네. 뭐 재밌는 또 이제 그런 싸가들도 있었고
그 다음 13위는 웬델. 웬델은 뭐 FM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웬델. 레버쿠젠에서 유벤투스로 갈 수 있다. 유벤투스 가는데 웬델이 필요할까, 굳이 지금? 네. 잘 모르겠네요. 웬델 뭐, 웬델은 3점이에요. 좀 더 높아졌죠, 이제. 드디어 이제 3점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2위가 까를로스 알레냐인데, 알레냐 누굽니까? 섹시백! 난 불백!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알레냐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토트넘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알레냐가 3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위 벤치렐이 3.2점을 받았는데 벤치렐은 항상 벤치렐 원하는 팀 한 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벤치렐을 원한다 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팀, 그리고 링카 뜰 수 있는 팀 어디입니까? 맨시티죠. 맨시티가 벤치렐과 링카 뜨고 있으면서 이 3.2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위는 이아나추. 이아나추는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3.3점을 받았고, 터키 이 베시타스로의 이적이, 근데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이아나추는 어차피 레스터 시티에 쓰지도 않고 터키 베시타스면 얼추 돈도 제법 챙길 수 있으니까 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선수 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가겠죠. 그 다음에 9위는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오른쪽에 리버풀 선수인데 리안 브루스터 3.3점. 리버풀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갈 수 있다. 리안 브루스터는 사실 리버풀에서도 상당히 고평가하는 선수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한 1, 2년 전에는 우드번이 더 핫했지만 그래도 이 팀 내에서는 이 브루스터를 더 높게 평가를 했을 때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나중에 리버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아마 오리기가 재계약을 하면서 이 브루스터는 쿠키 10개 조던. 피파 언제 해요? 피파 이거 끝나고? 근데 제가 잠깐 좀 헷갈려서 그런데, 원래 제 방송에서 쿠키 주시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떴나요? 원래 이렇게 옆에 이제 음성만 들리고 이제 문구가 채팅창에서 저렇게 원래 떴나요? 원래? 안 떴어요?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떴다고? 안 떴다. 오케이. 난 안 뜬 것 같았는데 이제 요즘에 트위치를 다시 하면서 트위치께 뜨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이게 내가 지금. 좀 헷갈려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브루스터는 그 오리기가 재계약을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이나 아니면 또 임대도 갈 수 있겠죠. 크페는 항상 좀 공격수가 필요한 클럽이니까. 그 다음에 8위가 저 왼쪽에 있는 베일입니다. 베일 3.5점을 받았고, 레알에서 상하이 선화. 야, 상하이 선화 가면은 상당한데 최강희. 네, 최강희가 뭐 베일도 가르쳐 이제. 아무튼 뭐 가면 또 재밌겠네요. 뭐 왼쪽 오른쪽에서 베일이 막 크로스 올려주면서 김신욱이 팍! 알죠? 아무튼 상하이 선화가 가르스 베일에게 관심이 있다. 네, 이런 얘기고. 7위가 리버풀의 로브렌입니다. 리버풀에서 AC 밀란. 원래 이 이적은 여름에도 이적이 될 뻔했는데 금액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밀란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로브렌을 원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근데 보통 이러면은 리버풀이 그래 얼마 모자란데? 한 50억 모자라? 깎아줄게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근데 리버풀이 얼마 모자란데? 50억 모자라? 꺼져.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로브렌 남았죠. 로브렌 남고 그게 쫑 났어요. 쫑 났는데 지금 똥줄 탄 거는 솔직히 밀란이에요. 밀란이 수비도 지금 고장났고 공격도 고장났는데 일단 수비 고장난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로브렌 정도의 선수를 그래도 그 정도 금액? 그때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사실 로브렌이. 그러니까 뭐 밀란이 좀 더 큰 관심을 더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거죠. 돈은 뭐 자기들이 맞춰야겠죠. 그리고 6위가 이 밀란에서 뛰고 있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리버풀에서 많이 뛰지 못했고
밀란 가서 잘 터진 스타일인데 울버햄튼도 올 시즌 좋지 않아요. 결국에 울버햄튼의 뭐랄까 욕심은 유럽 대항전 나가보니 우리 팀의 베스트 11 스쿼드는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수들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약간 평준화를 좀 더 이제 높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스쿼드는 두꺼워지지만 지금의 총 전력치가 좀 이 정도 가운데 한 50이라면 한 65, 70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한 명 필요하다. 그 선수를 수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수소도 사실 지속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재도전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그때 많이 못됐는데 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리그다, 이렇게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튼 수소가 이 AC 밀란에서 울버햄튼으로 이적으로의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거고, 5위는 디알로입니다. 디알로. 이 디알로는 난 사실 이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디알로인 줄 알았는데, FC 메스, 옛날 안정환이 뛰었던 리그왕의 FC 메스에서 뭐 뉴캐슬로의 이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르겠고, 4위가 카바니입니다. 3.6점. 4위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폴리 팬들이 카바니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뭐 그 전 소속팀이기도 하지만 이 파리 팬들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과인, 나폴리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나폴리 팬들은 이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과인은 뭐랄까 나폴리 팬들의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하고 뭐 좀 화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적대로 완전히 돌아섰으니까 그 마음이 나폴리 팬들이 카바니한테 확 간 것 같아. 오히려 더. 원래도 인기 많던 선수지만 더 그냥 야 우린 카바니야. 우린 무조건 카바니. 다시 불러오자. 이렇게 더 이렇게 약간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그 카바니에 대한 사랑이 원래 컸지만 더 커졌다 지금. 활화산이 됐다. 이게 지금 막 폭발할 일보 직전이다. 카바니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페드로가 3.7점. 첼시에서 페네르바체로의 이적이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발렌시아의 호세 가야가 발렌시아에서 맨유로. 근데 사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가야의 발렌시아 사랑도 좀 알고 있긴 하지만 맨유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맨유가 풀백을 결국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루크쇼는 맨날 다치고 왼쪽에 지금 막 누구 쓰네 전에 쓰네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좋은 또 풀백은 없어. 근데 이제 또 가야 정도 생각하면 가야가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가야 정도면 그래도 감사하지. 근데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가야도 과연 발렌시아의 현재 상황, 감독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팀에 남고 싶을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많이 팀이 흔들리면 선수들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야가 맨유를 선택할지 모르겠던 이유는 이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야. 가야가 그래 맨유가 예전 같지 않지만 돈도 많이 주고 다른 리가 한번 도전해볼 때가 됐지. 근데 감독이 숄사르? 아씨 고민되는데. 나 감독 잘리면 나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나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가는 게 맞나?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이래서 좋은 감독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좀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솔샤르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뭐랄까 힘은 없으니까 또 맨유가 더 나아지면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가야가 1월에 이적할 수 있는 선수 2위로 뽑혔고 1위는 이 알렉산더 니벨입니다. 이 알렉산더 니벨 선수가 1위로 뽑혔는데 샬케 공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이 뮌헨으로의 이적이 이제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인데 요 니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니벨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 재밌는 얘기예요. 알렉산더 니벨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FM을 하신 분들은 이 선수가 좀 포텐이 높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한 팬들은 알렉산더 니벨 나는 샬케하면은 뭐 라울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라울 뭐 훈텔라르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알렉산더 니벨은 골키퍼입니다. 이 마지막 1위의 알렉산더 니벨이 뽑힌 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선수 공식적인 발표가 났어요. 올 시즌 끝나고 뮌헨으로 이적이 공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뽑힌 이유가 이 선수 올 시즌이 샬케에서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계약도 마지막이라고. 말 그대로 계약이 끝나면서 FA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뮌헨으로 가는 것까지도 확정이 됐는데 얘가 왜 1위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가면 프리로 보내주지만 1월에 보내면 그래도 샬케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보낼 수 있는 점을 이제 샬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샬케가 우리가 이 중요 자원을 뺏기더라도 주더라도 돈을 좀 벌자. 또 공짜로 보내는 거는 너무나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참 샬케 팬들 현지 팬들이 참 마음이 아플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샬케 팬들 나는 샬케 팬들이 현지에서 참 이렇게 참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게 노이어도 잘 아시겠지만 샬케 출신이고 노이어도 샬케 주장으로 있다가 미넨으로 이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노이어 유니폼 불태우고 찍고 막 울고 불고 버스에 욕 써놓고 막 그 원래 버스 광고도 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때려줬었던 뭐 고레츠카나 막스마이도 막 다 떠나고 노이어도 떠나고 막 이런 샬케 팬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을 주고 너희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했던 애들은 사실상 다 떠났어요. 다 거짓 뭐 거기서 뛰었던 뭐 마팁이나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걔 아스날의 누들루드 걔도 뭐 결국엔 다 공짜 떠났고 네. 아무튼 그래도 노이어는 좀 더 다르지. 독일 선수고 어쩔서도 그렇지만 독일 선수고 그 다음에 팀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있다가 미넨으로 이적한 건데 이 리벨리라는 골키퍼도 올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팀의 주장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으로 선임된 선수 아마 그 주장을 준 건 그 좀 이렇게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또 워낙 잘해요. 이 선수 좀만 찾아보면은 그 독일 내에서도 뭐 레노가 노이어를 이제 뭐 뒷받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우리는 좀 약간 그렇게 막 예상하잖아요. 독일에 좋은 골키퍼 많다 보니까. 근데 현지에서는 이 니벨이 미넨에서 만약에 노이어가 다치거나 노이어가 잘못되면 이 니벨이 막아줄 것이다. 국대도 아마 이 니벨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국대에서 넘버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잘하는 선수고 유명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팀의 주장이고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면 미넨으로 이적하는 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선수를 1월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랄까 슈터겐이 있구나. 근데 현재선 진짜 니벨 얘기를 엄청 얘기하던데. 슈터겐은 내가 아마 그거 같아요. 슈터겐 얘기가 그때 없던 얘기는 슈터겐이 실력적으로는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슈터겐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슈터겐이 그 약간 노이어와 약간 언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 슈터겐이 좀 약간 서운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뭐 노이어가 사실 뭐 무조건 그 자리에 있는데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게 또 미넨 회장도 한마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커졌는데 사실 요게 그 슈터겐 얘기가 이제 슈터겐이 뭐 니벨보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팬심이 아시겠지만 독일 내에서는 미넨 팬들이 팬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자기네 자국 리그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어에 대한 팬덤이 되게 커요. 그 노이어를 사실 그때 월드컵 때 무리하게 가용을 해도 팬들이 그래도 노이어 써야지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노이어에 대한 팬들이 많고 노이어에 대한 믿음이 많으니까. 노이어가 있을 때 이 독일 대표팀의 뭐랄까 황금기 이런 거를 걸었고 워낙에 잘하던 선수고 나름 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폼은 저는 슈터겐이 낫고 지금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 이 나름 그 뭐랄까 노이어가 대변하고 있는 독일 축구의 뭐 얼굴 막 이런 거 그런 거지. 어차피 선발은 노이어처럼. 네. 그래서 아마 니벨 얘기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노이어 나간다면 슈터겐이 좀 더 그 자리를 맡고 있다가 뭐 니벨과 경쟁하든지 하겠죠. 아무튼 니벨이 그만큼 그러니까 노이어만큼 이제 인기가 또 있다. 현지 내에서도 왜 인기 있냐? 미넨으로의 이적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미넨 팬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드 담아준다 이거지. 노이어 그 니벨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나오지? 미캉네캉님 쿠키 10개 조던. 키키의 술 취해서 그런가 조단형 목소리 왜 이렇게 빠르지? 키읔. 아니 근데 평소랑 똑같은데 술을 앵간히 먹었어야지. 니벨 사진을 내가 넣어오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 선수가 이 알렉산더 니벨이란 골키퍼 샬케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는 이장형인 주장이네 미넨. 네. 이미지도 좀 비슷해요. 노이어랑 이미지도 조금 비슷하고 독일 선수 같은 느낌. 워낙에 이제 또 잘생기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가산점을 받겠습니까. 네. 잘해요.
이 선수 찾아보면은 물론 유튜브는 다 잘한 것만 모아놨겠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 영상에서의 떡잎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샬케가 독일의 명맥을 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골키퍼를 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건 이제 팩트로 됐으니까. 벤치렐 맨유 링크는 없나요? 가야보다 벤치렐 나은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양심은 갖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옛날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선생님 잘 계신가요? 아무튼 이 리벨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이고 비싸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 봐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벤치렐이 레스터 시티에서 하는 역할을 보시면 돼요. 벤치렐은 왼쪽 풀백이긴 하지만 옛날에 람과 비슷하게 뭐 사이드에서 뛸 때나 어디 뛸 때나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벤치렐이 사이드에서 뛰면서 점점 좀 중앙으로 볼을 배급하거나 본인이 중앙으로 가서 양 사이드로 볼을 배급하거나 약간 좀 요즘에 보기에는 요즘엔 또 그런 팀들이 많아요, 사실. 그 풀백이 이제 중앙 미들 성향의 풀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뛰다가 풀백으로 내려가는 선수 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킴미도 그렇고 그다음 세르지도 그렇고 뭐 그 많은 유형이 있는데 좀 머리가 스마트한 선수들, 이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 풀백에 쓰면서 그런 아놀드도 비슷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경기를 풀어주면서 좀 팀의 그러니까 그 약간 빌드업도 같이 올려주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 있는데 맨시티는 그런 스타일에 벤치렐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맨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맨유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맨유의 축구 스타일이 벤치렐이 갔을 때 벤치렐을 과연 100%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비싼 금액을 주고 벤치렐을 또 샀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 보니까 뭐 가야 같은 스타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크로스도 올려줄 수 있고 그 크로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맨유 나을 수 있으니 맨유가 굳이 그 비싼 금액을 주고 벤치를 사느니 가야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그 팀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사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공격수나 미드필더나 수비수나 이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이 팀 가서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전술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전에에서 뛰던 팀들과의 전술적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선수만 좋다고 해서 이 팀에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유도 그런 이제 실패한 사례들이 과거 퍼거슨 때도 많았고 퍼거슨 때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좋은 점만 많이 뭐 이제 많이 비춰졌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좀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서 망했던 경우도 꽤 많아요. 이제 뭐 지금 돈으로 치면은 좀 뭐 많이 금액 차이 나지만 그 당시에 느끼기에 체감상의 금액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지금으로 쳤을 때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딱 이해되네요. 임맹하면 선수가 아깝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 팀에 맞는 스타일의 선수가 가야 된다. 아무튼 이 선수가 이제 1위로 뽑혔다라는 얘기를 잠깐 또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살살 녹는 대로 가볼까요? 살살 녹아봅시다. 일단 북런던의 아스날 살살 녹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북런던의 다른 팀 또 살살 한번 녹여봅시다. 영국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에릭슨 그리고 토비 알더웨럴트 베르통원이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세 선수는 토트넘에게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생각이 뭐 저와 같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 선수들이 토트넘에게 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나 이번 시즌 끝나면 공짜인데? 그냥 공짜 나가서 내 주급 높이고 그냥 나갈 거야. 너희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은 사실 그만큼 선수들도 속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사람이라면
뭐랄까 좀 화가 좀 올라온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릭센, 토비 알더웨럴트, 얀 베르통어는 모두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계약을 연장시키려고 토트넘 노력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계약을 연장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세 선수는 그들의 탈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토트넘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거절하고 있으며 또 다른 토트넘 선수인 로즈는 이번 주 초 인터뷰에서 남은 18개월의 계약 기간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고 나는 절대 새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말한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데니 로즈는 2021년 7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자유 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분노를 이 데니 로즈 인터뷰에서 알 수가 있는데 데니 로즈가 뭐라 했냐면 나 사실 솔직히 데니 로즈가 난 너무 성급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2021년 7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나는 뭐 재계약 안 하고 그냥 이따가 공짜 나갈 거야. 이거는 사실 나는 얘는 저번에 한번 얘 죽음 문제 해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또 그걸 잊어버렸는데 얘 보니까 얘가 말 듣고 조금 나는 이해가 됐어요. 약간 응어리가 많이 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 했냐면 데니 로즈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에게는 18개월의 계약이 남아있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월에 내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들을 수도 있겠지. 뭐 나에 대한 오퍼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어느 곳에도 가지 않겠다. 라고 다시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언하듯이. 네. 이게 뭐냐면 다니엘 레비가 여름에 로즈에게 따로 토트넘에서 너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너를 위한 새로운 계약은 없다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로즈가 상당히 이 약간 뭐랄까 충격도 받고 상처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말할 때는 뭐 저는 뭐 그 레비의 말을 존중하지만 여튼간에 지금 내 상황은 계약이 18개월 남아 있으며 그 다음에 팀을 떠날 것이다. 내가 1월에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뭐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1월에 팔릴 것이냐 아니면 1월 이적할 것이냐 임대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2021년 7월 때까지 팀에 남아서 뛰고 그냥 나가겠다. 에릭센은 여름 내내 토트넘을 떠나는 이적설이 있었으나 클럽이 요구하는 너무 높은 몸값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았었고 에릭센은 또한 토트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분위기가 와야 됐던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에릭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릭센은 이제 좀 나서서 나가고 싶다고 했을 뿐이지 선수들끼리 얘기했을 때 뭐 토비나 그 다음 베르통원 생각해보세요. 다 어디 출신입니까? 아약스 출신 아니에요. 아약스 동문 아니야.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 야, 나 여기서 못 뛰겠다. 나 너무 힘들다. 알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나 그만하고 싶다. 회사 다니다가 그럴 때 있어요. 첫 회사나 두 번째 회사 정도 때까지는 나 그만하고 싶다. 나 진짜 한 번 그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열심히 해야지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이거 한 번 뭐랄까 무너져버리면 진짜 나가고 싶어. 잘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출근할 때도 그만두고 싶어. 잘 때도 그만두고 싶어.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똑같아. 사람이야. 이 사람들도 여기가 직장이고 조금 뭐 다 더 좋은 대우 받고 싶고 그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연봉에다 뭐 좋은 대우에다 뭐 토트넘도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선수들만 알고 있는 또 이야기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선수들이 기분이 상할 만하다. 그 토트넘 관련해서 축구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면 결국에는 선수들이 터진 건 은돈벨레다. 케인 바로 밑에 주급을 주면서 그렇게 챙겨주면서 선수들이 받았을 심리적 타격 그리고 심리적인 뭐랄까 자격심? 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다. 결국 지금의 토트넘을 만든 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은돈벨레 같이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그렇게 고액 주급을 받는다라는 것. 이런 선수들에게는
기존에 이 팀에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쓰리백 뛰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많은 경기를 뛰면서 이 팀을 이뤄놓은 이제 뭐랄까 선수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선수들이 많이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거라 하는데 결국에는 독이 된 거예요. 뭐가 독이 됐냐? 많은 팬들이 토트넘 돈 언제 써요? 토트넘 언제 새로운 선수 데려와요? 토트넘 언제 뭐예요? 언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 토트넘은 돈을 썼어요.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사실 돈 쓴 거는 제가 돈을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산체스 때부터거든요. 산체스 때 거의 600 얼마에 들어왔는데 토트넘이 그 정도 금액을 그 당시에 잘 쓰는 팀이 아니었으니까 결국에 돈을 슬슬 쓰기 시작한 거는 산체스부터 때인데 근데 이제 뭐 새롭게 나중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렇게 도움도 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뭐 물론 열심히 뛰겠지. 열심히 뛰는 거랑 도움이 되는 거랑은 사실 좀 별개잖아요. 근데 뭐 그 이후부터 데려온 선수들이 딱히 뭐 토트넘을 이끌어가고 있고 토트넘을 큰 중심이 축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뭔가 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흔들려 있던 거예요. 그래도 뭐로 버틸 수 있었냐? 저번 시즌까지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돈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아직 우리 팀이 뭐 어떤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상관없이 우리 일단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자. 정말 열심히 했고 기적 같은 결승을 이뤄냈죠. 근데 뭔가 이런 지금 상황은 토트넘 선수들도 원치 않던 상황인 것 같고 팬들도 원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포체티노도 원치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상황이 좀 이 토트넘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길 경기도 비기고 비길 경기 지니까 사실 토트넘의 이런 모습은 원래 우승팀한테 종종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우승하고 나서 동기부여를 잃은 거지. 잃어가지고 뭐 축구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게 플레이에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것과는 좀 별개로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토트넘을 같이 녹이고 있어요.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스날보다 토트넘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아스날은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아니면 아스날 잘 아는 사람이 감독을 맡게 된다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 외질도 다시 데려와서 뭐 쓰면서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딱 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이게 과연 포체티노는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는 인정하잖아요. 포체티노가 토트넘 와서 이룬 업적 그리고 이 팀에서 가지고 있는 힘 토트넘이 지금 성인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팀들도 포체티노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포체티노 축구를 이식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팀들처럼 아스날이나 맨유처럼 뭔가 이 팀 하면 딱 그 팀 컬러가 생각날 수 있게끔 이런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토트넘의 목적인데 기본적인 여기서 포체티노를 자르면 그런 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 떠나야 되고 다 새로운 토트넘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과연 하겠냐는 거지. 절대 안 하죠. 근데 포체티노 남지만 이 토트넘의 중심축에 있는 수비의 핵심 토비알도 에럴트와 베르통원 그리고 토비알도 에럴트와 베르통원은 솔직히 내가 말하면 너무 좀 잘못했다 생각해요. 저번에 재계약 관련해서 베르통원 좀 안 썼던 거 기억나시죠? 난 그때 속으로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일단 이 선수가 재계약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팀을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써야지. 그때 막 베르통은 부상도 아니고 토비도 부상도 아닌데 그냥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재계약 관련된 약간 압박 같은 느낌? 그거일 수밖에 없어. 갑자기 이렇게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런 식으로 약간 좀 가져갈까? 난 저게 포체티노 스타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좀 약간 뭔가 다른 상황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간에 토트넘은 지금 문제가 좀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기사에서 뭐라 하냐면 만약 세 선수 모두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토트넘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적 예산 증액을 토트넘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 한 명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예산 증액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세 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 그거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죠. 이만한 아니 솔직히 저번에 보니까 뭐 어떤 토트넘 팬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쿨리발리 데려오면 되잖아요. 선생님 쿨리발리 나이가 좀 있으면 30이고요. 30이고요. 걔를 1,500억에 팔겠대요.
그걸 어떻게 들어오냐고. 씨. 요즘 쿨리발리 하는 거 봤어요? 똥이에요. 아, 저번 시즌 어떻게 잘했는지 몰라. 나는 걔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데스노트에 자기 그거 뭐야. 나이 주고 실력을 얻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번 시즌 그렇게 잘했던 애가 올 시즌 완전히 아니, 생각이 없던데. 아니, 쫓아가지를 못하고, 뭐랄까, 좀, 뒷공과 털면 다 털리고, 이거는 뭐, 쿨리발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절대 모르겠어요. 나는, 한때 그래도 이제, 반다이크급까지는 아니지만, 반다이크와 거의 약간, 선상을 동일시할 수 있는 선수라고 약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 시즌 쿨리발리는, 너무 좀, 뭐, 상태가 안 좋고, 뭐, 만약에, 뭐, 쿨리발리 판대요? 이렇게 말한다면, 판대요. 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나폴리에서 이 지금 나폴리 회장 라우렌티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전부터 함식이 나가고 막 그랬을 때부터 그리고 뭐 지금 뭐 감독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엉켜가지고 아 뭔가 불만이 많은데 회장이 니들 나한테 반기 들어? 꺼져. 근데 그 중에 쿨리발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중에 쿨리발리가 있는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쿨리발리 팔 건데 근데 쿨리발리의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몸값은. 저번 시즌 맨유가 1,500억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기본 1,5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은바페가 2,000억이 넘고 하는 것도 다 그 샀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살려고 했던 팀이 1,500억을 주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기본값이 이제 1,500억이죠. 네. 절대 안 팔리죠. 누가 그거 삽니까? 1,500억에. 작년에 쿨리발리는 살 수 있어. 솔직히 작년에 너무 잘했거든. 작년이 벽이었거든. 근데 올 시즌 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아무튼. 뭐 깎던지 아니면은 뭐 안 팔리는 거지 뭐. 생각해 보세요. 걔 누굽니까? 토리노 걔 누굽니까? 나 갑자기 걔 이름 또 생각 안 나네. 공격수 있잖아요. 얼굴 두꺼운 애. 걔도 무조건 1,000억. 그냥 걔도 무조건 기본값 1,000억이었어요. 무조건. 근데 결국엔 앙벨로띠 결국 팔렸습니까? 안 팔렸죠. 안 팔려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축구하고 있어요. 아니 1,000억이면은 사실 요즘 공격수 매물이 얼마나 지금 많은 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 레알, 뭐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엔 또 미넨 이런 팀들 얼마나 공격수 찾고 있습니까? 하지만 벨로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면 예전에 거들떠 봤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과거 7공주 시절을 계속 생각하나 봐. 어떻게 걔한테 1,000억을 매길 수 있고 그걸 절대 안 깎아주겠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여튼간에 뭐 지들이 쓴다고 하면 쓰는 거니까. 피용택도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지금. 자 다음 소식은 뭐 토트넘 살살 얘기 더 해야 돼요? 더 할 수 있긴 한데 좀 미안해서 토트넘 팬들에게 우리 방에 토트넘 팬들이 좀 많거든요. 네. 저도 항상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제 방송에도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토트넘 얘기는 다 살살 녹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면은 주말이 더 힘들어질까봐. 네. 난 맨유 팬인데요. 우리 방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팬인데.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리버풀 팬이라고 맨유 팬들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팬이니까. 네. 하지만 우리 방에서 그런 거 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자. 빠밤. 하지만 저는 환영해요. 근데 우리 방에서 맨유 팬이라고 밝힐 정도면 저분도 대단한 약간 뭐랄까 좀 마인드가 있는 거지. 튼튼한 거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가 건강하면 아무리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찌르고 때리고 해도 잘 이제 뭐 견딘다 이 말이지. 자 다음 소식은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겨울 이적시장 날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020년 1월 이적시장 기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겨울 이적시장이 1월 1일 날 열려서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닫힐 것입니다. 다만 1월 1일
영입되는 뭐 선수들이 있다면 21라운드에서는 기용될 수 없으나 이후 라운드부터는 영입하고 바로 기용이 또 가능합니다. 각 클럽들은 이적 시장 마감 날인 2월 1일까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마감 날을 넘겨서도 계약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간단히 명시된 계약 서류를 이제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일단은 보내고 그 나머지 후속 조치는 이 마감 날을 넘겨서도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겨울 이적 시장이 종료된 다음 날까지 이제 25인 스쿼드를 제출을 했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적 시장 마감 날이 다음 라운드 일정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25인 스쿼드 제출 기한은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일 정도 있는 거죠. 그 후속 조치를 계약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4일 동안 다 마무리 짓고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전까지만 넣으면 또 이제 바로 다음 라운드에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여튼간에 뭐 일단 이적 시장은 1월 1일 날 열려서 2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워크 퍼밋. 워크 퍼밋 항상 문제죠, 뭐. 다음은, 네. 뭐, 오늘의 핵심 뉴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핵심 뉴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뉴캐슬 소식으로, 관련된 소식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성용과 요시노리부터! 그리고 만퀴어는 1월 이적 시장에 매물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어슬레틱 이 크리스워프 기자가 말하길, 요시노리부터와 하비에르 만키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성용이 이번 겨울에 팔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워프는 아직 뉴캐슬이 1월 이적 시장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은 없지만 이 자신이 언급한 3명 무토, 키, 맨키오 이 선수들의 제의가 온다면 뉴캐슬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다. 기성용은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지만 그의 유일한 선발 경기였던 노리치전에서 기성용은 너무나도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 경기력을 끝으로 이 스티브 브루스 감독과는 바이바이야 그거였죠. 네, 그게 스티브 브루스에게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온 것이고 기성용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때 만약에 잘했다면 조금 더 섰겠지만 결국에 그 운도 약간 운때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선수라면 좀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노리치가 그래도 이 뉴캐슬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좀 아쉬운 경기였죠. 그날 좀 못하긴 했어요. 이건 맞아요. 이거 그때 같이 봤어요. 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진짜 못하긴 했어요. 한국 선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 만약에 만약 토트넘 경기 보는데 기승용 선수의 플레이를 했다? 타 국적의 선수가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육두문자 나갔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아무튼 기성용이 그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와 만키오는 매우 높은 확률로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때까지 뭐 새로운 제안이 올진 모르겠지만 여튼 뭐 기성용 이번 시즌 끝나면 또 이제 계약이 만료기 때문에 어떻게든 1월에 팔 수 있는 계약이 온다면 그런 제안이 온다면 팔릴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있지만 일단은 오늘 충분히 많이 했어요. 이 뉴스가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뉴스와 좀 다르게 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좀 짧게 많은 뉴스를 다양하게 담아드리려 했지만 오늘은 조금 속 내용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VAR 성명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쉽게 뉴스로 접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VAR에 관련된 뉴스도 오늘도 전해드렸죠. 그 다음에 아스날 내부 소식, 토트넘의 내부 소식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알아주면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좀 짧지만 길게 뉴스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고 펜코에서 열심히 축소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분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 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도 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시고요. 공짜예요. 네. 자, 오늘의 뉴스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봐! 조던 또 봐! 안녕.